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올 들어 코스닥에서 9년 만에 상승 사이드카가 2번이나 발동이 되면서 이 코스닥 강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7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아왔던 코스닥은 사이드카 발동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전일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후 2시 44분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셨습니다. 전일 코스닥 150 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고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가 됐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22일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에 올 들어 2번째 발동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사이드카가 발생한 것은 2009년도 5월 이후에 약 9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SK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증시의 과열 또는 위축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데 과거 사례를 검토했을 때 코스닥의 상승 경우에는 예외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급등 시 사이드카가 발생한 다음에 다음 거래일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난 2016년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급락장세에서 연출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강세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차이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SK증권 연구원은 2002년부터 주식시장 사이드카 발동 시에 주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급등에 따른 사이드카가 발동한 날로부터 1거래일 그리고 2거래일 수익률이 모두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 상승 사이드카 발동 다음 날에도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무려 71%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향후 주가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150 지수에서 코스닥 150 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로 갈아타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주춤하겠지만 향후 반등세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에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던 우리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정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반가운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는 5일 만에 올랐고 코스닥은 3%대 상승했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수가 2,400포인트 선 회복하면서 0.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반등의 가능성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한시름 놓게 했는데요. 옵션 만기를 맞은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907억 원, 2,43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3,483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이틀간의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코스피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했고 옵션 만기일 부담이 선반영되는 등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외국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대중국 수출 기대가 또 부각이 된다는 것이 5일 만에 상승 마감한 원동력이라는 증권가 분석입니다. 8일 최종적인 코스피 마감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2,407.62포인트를 기록했고 전일 대비 11.06포인트, 0.46% 올랐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더 컸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장 막판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각각 94억 원, 그리고 66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420억 원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큰 점이 여전했습니다. 이날 장중 한때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이어간 겁니다. 마감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1.98포인트, 3.85% 올라 861.94로 장을 마쳤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장중 한때 4% 이상 오르면서 867.04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사이드카가 어제 발동이 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4분께 코스닥 150 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고 또 코스닥 지수는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이나 환율 등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을 앞두고 인덱스 펀드 간의 교차 매매로 코스닥 시장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 그만큼 대응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과연 양시장의 투자 양대 산맥인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매수도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여전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순으로 물량 매입해 갔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순으로 일제히 사들였고요. 현대그룹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세 종목 모두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순매도 종목입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관해서는 비슷한 시각을 보여줬는데요. 외인의 경우 카카오를 전일도 덜어내면서 기관과 함께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우건설과 KB금융에도 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상위 종목입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으로 물량 뱉어내는 중입니다. 또 NC소프트와 KT도 전일에 이어서 다시 매도 상위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에 오랜만에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6%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텍셀 네트컴과 JYP 엔터 순으로 관심 보인 외국인입니다. 기관의 코스닥 시장 순매수 종목입니다. 어제 기관이 신라젠을 4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네이처셀 등 시총 상위 바이오주에 주목했던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순매도 종목입니다. 한편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9거래일째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또 바이로메드와 신라젠에도 부정적 전망을 견지한 외인입니다. 기관의 경우 셀트리온을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습니다. 물량이 무려 5,500억 원으로 부담을 줬고요. 이어서는 제형솔루텍, 민엔지에는 가볍게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의 우리 증시 마감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유가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8일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는 전일보다 배럴당 1% 내렸습니다. 센트 기준으로는 64센트 내림세 기록하면서 61달러 1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역대 최대 수준인 하루 1,025만 배럴로 증가한 것이 전해지며 유가의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 증시도 지난 새벽에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4.15% 내리면서 23,860.4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 역시나 급락했고 27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6,777.16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3.75% 급락했습니다. 100포인트가량 빠지며 2,58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요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는 국채 금리의 상승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10년 만기물 미국 국채 금리는 다우지수가 4자릿수로 폭락한 지난 5일 2.885포인트에 근접한 2.884까지 올라 주식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유럽 증시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1.5포인트가량 급락 장세를 기록했는데요. FTSE 지수는 7,170.6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 2% 가까이 급락하면서 5,151.6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300포인트 넘게 마이너스 기록하며 12,260.2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증시 급락으로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을 했고 막판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을 하면서 이른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 동안 유럽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 장세에 빠지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 우려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장 출발까지 현재 3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58포인트 빠지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등한 지 하루 만에 6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400선 결국 놓쳤는데요. 이 시각에는 2,347.53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도 8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7.59포인트 빠지면서 전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834.35포인트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별로도 흐름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 순으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시가총액 목록상에 빨간불 찾기가 힘든데요. 삼성전자가 15만 원 가까이 빠지면서 215만 원까지 주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포스코도 2%와 3%대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천 원 빠진 15만 7천 원에, 포스코가 12만 5천 원, 12,500원 빠진 3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봅니다. 카카오 종목이 4% 급락 중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5천 원 넘게 빠지면서 12만 1,500원 선의 물량이 형성돼 있습니다. 또 CJ 옷쇼핑도 1.3% 계속해서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3천 원 빠지면서 22만 3,100원 선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4%대 급락 장세, 11,500원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기록 중이고요. 26만 원 선에 호가되며 출발 예고합니다. 이 시각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2018년 2월 9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에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특징을 보였었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06포인트, 0.46%가 상승한 2,407.6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8거래일 만에 사자에 나선 외국인이 903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2,422억 원 순매수했지만 어제 기관은 3,486억 원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료정밀이 2.44% 올랐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복과 의약품, 기계와 전기전자, 운송장비가 모두 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운수창고와 증권 등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던 가운데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통신업과 보험업 등이 1% 이상 내렸습니다. 음식료품과 철강금속, 은행업종 등도 어제는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0.44%가 올랐습니다. 230만 원으로 장 마치면서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로 3.94%가 상승한 7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신한지주와 SK 등이 올랐던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KB금융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우건설이 어닝쇼크와 호반건설의 피인수 포기 소식으로 8.8%가 내리면서 나흘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더존비주얼은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소식으로 3.81% 하락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본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으로 남북 경제협력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고 신원 종목은 9.29%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일제약과 인디에프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가운데 상승 종목은 584개 종목, 하락 종목은 239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어제 코스닥도 8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1.98포인트, 3.85%나 급등하면서 861.9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4% 이상 오르면서 867.04포인트까지 지수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 막판에 사저로 돌아서면서 각각 49억 원과 62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388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당수 업종들 역시 어제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서비스와 제약이 5%가 넘게 올랐고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 비금속과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통신 장비, 정보기기 등이 모두 3%에서 4%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등은 어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셀트리온은 한때 하락을 기록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로 6.02% 올랐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8%와 9%를 웃도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라젠이 8.91%가 넘게 오르면서 95,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E&M과 바이로메드, 티슈진, 펄어비스, 로엔과 휴젤, 포스코 캠텍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인 카페24가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카페24는 공모가 57,000원보다 48%가 높은 84,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보다 0.24%가 상승한 84,7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때는 94,7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은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남북 경협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재룡산업, 이화전기와 제형솔루텍 등이 모두 동반 강세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자회사인 한컴시큐어가 또 다른 자회사인 한컴 GMD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1.34%가 급등했던 반면 피인수를 당하는 한컴 GMD는 1.52% 내렸습니다. 한편 알파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1,03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166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원 상승하면서 1,087.9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3포인트가 상승한 3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P&L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P&L 종목은 어제 무선 통신 장비 제조기업인 더비트와 함께 공동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의 신규 시장에 함께 진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더비트의 기업가치 산정 이후 P&L이 지분 100% 인수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비트는 지난 2004년 설립된 휴대용 내비게이션 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면서 신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비트는 신규 사업으로 IoT 사업과 AI 스피커와 함께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커넥티드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일본의 유피테르사와 국내 아이리버사 등이 있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10여 개 국가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P&L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무선 헤드셋 사업과 사출 사업부 영업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더비트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에서도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P&L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도 0.4% 가까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10원 상승한 2,50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황금 ST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열연과 냉연판 그리고 특수강을 생산 판매하는 황금 ST가 전기차 확대와 함께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니켈 가격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톤당 13,490달러로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는 황금 ST가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황금 ST의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포함되는 니켈의 비율은 약 6%지만 원가에서 차지하는 니켈의 매입 비용은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이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의 판매 단가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황금 ST는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동종업체 대비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클 전망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판과 전기차용 2차 전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니켈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니켈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급상승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황금 ST로서는 올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8%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었던 황금 ST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4.58%의 낙폭을 보이면서 주가는 550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11,45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역시 강세 보였었던 진원생명과학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된 상장사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역시 동반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DNA 기반의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10년간 약 1조 1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치매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치매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할 1조 1,054억 원 가운데 약 80%가량을 부담합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70만 명에서 오는 2050년에는 303만 명으로 4.3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 추세라면 2050년에는 노인 6명 중 1명은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치매 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0.9%에서 2050년에는 3.8%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치매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만 8.1배 증가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진원생명과학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원생명과학 종목 2.37% 가까이의 낙폭을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70원 하락한 7,000원 선에서 오늘 장 출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로 토비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비스가 어제 카지노 모니터 연구개발과 제조업을 영위해왔던 송도 사업장의 확장을 목적으로 약 1,500평이 넘는 규모의 토지와 함께 건물 1개 동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신규 사업장에서 토비스는 사업부 창설 이래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해왔던 카지노 모니터 사업부의 고부가 가치 제품을 비롯해서 신제품 개발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98년 9월 산업용 모니터 업체로 설립된 토비스는 LCD 모듈과 터치 패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왔습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 세계 최초 카지노용 커브드 모니터와 버튼덱 등의 제품을 선보인 토비스의 산업용 모니터 사업은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각종 수상을 휩쓸며 매년 눈에 띄는 실적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토비스의 카지노 모니터 사업은 총 매출의 30%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최근에 토비스의 주요 성장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비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1.31% 가까이의 낙폭을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110원 밀려난 8,29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에도 역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13% 상승했습니다. 21,890.8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22% 내렸고요. 1,528.5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약세 등으로 대만 증시도 일단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일에도 소폭 밀려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1.43% 급락했고요. 3,262.05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대형주 약세가 상하이 증시 하락을 견인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2월 9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에 웃고 울는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도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 양장 어제 간밤 뉴욕 증시의 패닉으로 인해서 역시 영향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2%를 살짝 웃도는 하락폭 시현하면서 48포인트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359.01포인트로 다시 한번 2400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2.46% 가까이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1포인트가 하락한 840.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모두 2%를 웃도는 하락폭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지수도 역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지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역시 전 업종이 모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69%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 증권 업종도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2% 그리고 3% 넘게 하락폭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 의약품 업종도 동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25%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은행업종과 전기전자 역시 오늘 2.36% 하락하고 있고요. 철강금속과 유통업종, 그리고 제조업종, 그리고 운수창고까지도 모두 현재는 2% 넘게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와 통신업종이 가장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하락권에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또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역시 2% 넘게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61% 빠지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하게 되면서 그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또 역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0만 원 선도 깨고 내려가게 되면서 224만 1,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하락 출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개장 직후보다는 그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54% 밀려나고 있고요. 7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포스코대우 종목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86% 빠지고 있고요. 21,150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롯데쇼핑도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4.40%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소식이 오늘도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은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3만 9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현재 상승하는 종목도 몇 가지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는 롯데케미칼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약 2조 9,276억 원가량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호재성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일제히 목표주가 상향을 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늘은 5.14%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41만 9,5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2%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이목재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인터넷 업종 3.4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카페24 그리고 예스24 그리고 가비아 종목 일제히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 업종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운송 부품과 디지털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도 오늘은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2% 넘게 점점 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금속업종과 반도체 그리고 유통과 운송업종도 현재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CJ E&M 종목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2.55%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CJ E&M 같은 경우는 전일의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은 일단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55% 밀려나고 있고요. 87,8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HLB 종목이 4.51%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42,2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확인이 되는데요. 동화기업 종목이 1.95% 올라와 주게 되면서 현재는 39,25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젠백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거래량 많이 터지게 되면서 0.87%가량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오늘은 17,4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까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1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55억 원가량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151억 원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22억 원, 외국인이 116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는 반면 기관이 218억 원 정도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6계약과 1775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반면 개인은 25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개장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는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도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2018년도는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들어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의 2017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5,101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3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 전분기보다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13%가량 상회했지만 일부 적자 예상들을 제외한 최근의 추정치가 700에서 8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2차 부품업체들의 품질 문제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약 160억 원이 발생했지만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이 일부 환입되면서 일회성 이익이 170억 원이 발생하면서 이를 상쇄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에 의한 해외 법인들의 실적 부진도 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만도의 18년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8%로 시장 기대치보다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는 중국 내 현대기아차의 2018년 판매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감안해 봤을 때 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5% 가까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추정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으로 점철된 2018년 실적을 뒤로하고 2018년의 실적은 정상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저가차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출시와 함께 중국 내륙 내에서의 판매 강화를 통한 판매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 법인의 실적 역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2017년 4분기 실적은 부진했다는 분석과 함께 2018년부터는 중국에서의 판매가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오늘 리포트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2018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정치 대비는 다소 미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 만도의 핵심 성장 동력은 탄탄한 성장을 지속 중이다라는 이야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특히 현대기아차가 이 전 차종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함에 따라서 ADAS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고성장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만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37만 원을 제시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떻게 개장 직후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지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까지 총 2거래일간 낙폭을 보여왔었던 만도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시현하면서 3%가 넘는 낙폭 보이며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500원 가까이 하락한 22만 3,500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도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동원 F&B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2018년도에는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이야기부터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017년 4분기 동원 F&B의 매출액은 5,9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B증권 리포트의 추정치에 모두 부합하는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유제품과 냉동식품에서 판매 호조가 있었습니다. 또 B2B 소스와 밀키트 사업 확대에 기반한 자회사 동원 홈푸드의 고성장이 이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신제품이었던 더 참치의 출시 효과로 참치캔 매출액도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6월에서 11월에 나타났었던 이 캔용 참치 억가의 강세 영향이 계절적인 비수기였던 2017년 4분기에 가장 부담스럽게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 부진은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4분기의 투입 억가는 1년 전보다 34.2%가 상승한 톤당 2,013달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원 F&B의 2017년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이며 계절적인 비수기로 이익 기여도가 작은 시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2017년 4분기보다는 2018년 실적이 매출액 2조 8,251억 원과 영업이익은 880억 원으로 개선되고 또 매분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점에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품목인 참치캔 실적이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변동성은 크지만 연평균 톤당 1,800달러의 원가 수준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최근에 어획량 증가에 따라서 억가가 지난해 10월 고점이었던 2,350달러에서 1,500달러로 하락한 효과가 오는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 외에도 유제품 브랜드인 덴마크의 제품 확장 효과가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오프라인 영역에서와 그리고 제품 확장에 기반한 더반찬의 성장세도 실적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금은 부진했었던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실적 향상뿐만 아니라 이 제품 믹스 다변화와 그리고 자회사 가치 향상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PER이 15배로 업종 내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원 홈푸드 기반의 식자재 유통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할증 요인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3.6%가량 상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에서는 28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본 동원 F&B 종목도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볼 텐데요.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음식료 업종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원 F&B 종목 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시각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35%가 상승하면서 주가 3,500원 오르고 있습니다. 26만 3천 원 선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동원 F&B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목으로 외형 성장이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4분기 실적부터 먼저 들어볼 텐데요.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영업이익의 경우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리포트의 추정치였던 39억 원과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51억 원에 비해서 크게 낮았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인건비의 증가와 함께 연간 감가상각비의 확정, 그리고 계절성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예상보다 낮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5억 원 흑자 예상보다 낮으면서 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시장 추정치와 리포트 추정치보다 크게 낮았었던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2018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73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결 순이익 또한 3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월 월별 드롭액은 2.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37억 원으로 예상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중국인 VIP 드롭백 같은 경우에는요, 41.7%가량 감소했지만 일본인 VIP와 그리고 기타 국적 VIP 같은 경우에는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월별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매출 성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가 2017년도 마이너스 304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733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시티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209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앞서 살펴봤고요. 이 하반기에 중국인 입국자가 회복된다면 추가 실적 개선 가능 기대감 등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VIP 회복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기타 국적 VIP를 통한 외형 성장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월별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가 확인이 된다면 주가도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올해 계속해서 월별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 현재장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3.76%에서 3.54%대로 낙폭을 시현하면서 주가는 850원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21,750원 선에서 오늘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파라다이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역시 같은 신한금융투자에서 확인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이익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다라는 제목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특히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4분기 매출액은 1,0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매출액 1,097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주력 품목이었던 임플란트의 내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4%가 넘게 떨어지면서 257억 원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 4분기 약 50억 원의 반품 충당금 환입이 내수 매출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출 역시 1년 전보다 약 6%가 감소하면서 19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무려 98%나 떨어지면서 1억 원을 기록하며 크게 부진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이 높은 임플란트 매출의 부진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약 40억 원, 그리고 해외 법인의 대손 참각비가 약 33억 원이 반영되면서 실적은 부진했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어닝 쇼크 수준으로 크게 부진했었던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해 실적 추정치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 올해 영업이익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출액은 4,42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임플란트 내수 매출액이 1,20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약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86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해외 법인의 매출은 2,353억 원가량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중국 법인이 760억 원, 그리고 미국 법인은 552억 원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은 330억 원가량으로 역시 49.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저 효과가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수익성이 높은 임플란트 매출의 증가와 그리고 대손 삼각비 등 일회성 비용의 감소 때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저 효과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 내수 임플란트 매출액 증가가 17.1%로 최근 3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상승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2년 연속 4분기에 발생을 했었던 일회성 비용도 실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바이 단기 매수를 유지해보자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역시 12.5% 내려잡게 되면서 오늘은 56,0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늘 출발장부터 파란불을 켜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7%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가 1,300원 밀려나고 있습니다. 55,000원 선에서 오늘까지 총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개장 후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급락 장세지만 그중에서도 선전하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흘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강세장인데 장 초반에는 17,25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이비전은 현재 0.3%대까지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100원 상승하면서 16,850원 선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최근 하이비전 시스템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일부터 전일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연일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4흘 연속으로 매수세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63만 3,600여 주를, 기관은 21만 8천 주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하이비전 시스템 장밋빛을 전망합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국내 고객사의 카메라 모듈 추가 증설 수혜와 고객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한편 하이비전 시스템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12억 원, 영업이익 12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편 국내 AI 발생으로 당분간 중단됐던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마니커의 상승률이 가장 큰데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마니커 오늘 6.3% 급등 중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42원 상승하면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시각에는 725원대의 매물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장중에는 22%까지 훌쩍 뛰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일 한중 검역당국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생산된 삼계탕 제품을 즉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생산된 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1개 작업장은 하림, 농협모구촌, 참프레, 교동식품 등 가공장 5곳과 하림, 농협모구촌, 참프레, 마니커, 체리브로 등 도축장 6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 실사단으로부터 현지 점검을 받은 국내 신규 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CJ CGV 종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대폭 웃돌면서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CJ CGV 현재 3.4%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2,400원 오르고 있습니다. 72,100원대의 매물대 형성돼 있는 모습이고 오늘 고가 4% 기록을 했습니다. CJ CGV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500억 원, 영업이익은 139% 늘어난 426억 원을 기록해 증권가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DB투자증권은 이달 블랙팬서를 시작으로 여러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모멘텀도 풍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실적 부진에 따른 종목의 주가 하락도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롯데쇼핑이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쇼핑 4% 하락한 24만 원을 기록 중인데요. 롯데쇼핑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한 2,6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장에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이 시각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한가는 현재 보이지 않는 가운데 3일 제약이 18%대 등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100원 상승한 2만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유 에이텍도 오전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14.4% 상승하면서 1,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역시 거래소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11.7% 빠지면서 13,500원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오늘 1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에 든 알파홀딩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2의 신라젠이라는 평가에 연이틀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오늘 5,000원 상승하면서 2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봅니다. YD 온라인이 17% 빠지면서 3,235원을 기록 중인데요.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급락 장세 띄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등락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는데요. 코스피 2,400포인트 이탈 그리고 단기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조정을 또 받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 챙겨가면 좋을지 오늘 대신증권의 의견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코스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4개월 만에 2,400포인트대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7일에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87포인트나 하락한 2,3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하락 반전 이후에 낙폭이 확대됐고 금융투자의 대량 매도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장중에 코스피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와 수급 여건의 위축, 그리고 이로 인한 약세 분위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시장을 먼저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단기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리포트의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 시점을 늦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급등락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당분간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이어진다면 큰 폭의 여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완화가 확인되는 시점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특히 전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베타 그리고 저변동성 업종과 종목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방어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통신과 전기가스 그리고 의류와 유통 업종 등이 꼽히고 있고요. 또한 2018년도 상반기까지 투자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락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포인트 이탈 같은 경우에는 뒷밸류 단기 급락과 그리고 언더슈팅 구간으로 전략적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심으로 확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기업 이익 역시 주요국의 정책 효과까지 유입이 되면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비중 확대 시점을 늦추고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오히려 분할 매수에 집중할 것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소재 그리고 산업재에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코스닥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제약과 바이오는 당분간은 조금 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신권 리포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알맞은 전략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